우리 국민 한 명당 한 해 섭취하는 돼지고기의 양은 약 20kg입니다. 웰빙 열풍으로 저지방 부위의 소비량이 늘면서 항정살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고 하니 그 인기 비결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삼겹살보다는 기름이 좀 적고 씹는 맛이 좋아서 좀 즐겨 먹는 편이에요. 그 식감이 아이들이 씹는 게 이렇게 쫀득쫀득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항정살의 쫄깃한 식감은 지방과 근육의 조화 때문인데요. 돼지고기에서는 보기 드문 이 마블링이 항정살의 특징입니다. 소고기 맛처럼 느껴지고 고기의 그 마블링이 우수성이 뛰어나서 고소한 맛도 있고 그래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항정살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고깃집을 운영했다는 제보자. 일부 관련 업종 종사자만 알고 있다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이 삼겹살 같은 거는 이제 양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팔 때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항정살은 양이 적으니까 가격 열뛰기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유통업자들이 와가지고 좀 싼 고기 있는데 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고기를 오래 봤지만 구분이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혹을 받죠, 그런 거를. 가짜 항정살을 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돼지 한 마리당 얼만큼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이제 항정살은 많이 나와봤자 600g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고깃집에서 항정살을 파는 게 이제 무리가 있죠. 그게 다 진짜일 수가 없는 거죠. 청겹살. 청겹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겹살 말고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1000개의 마블링이 있다고 해서 청겹살이라고 별명을 가진 이 항정살입니다. 이야, 이 마블링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제 앞에는 청겹살이 노릇노릇 익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위가 청겹살, 항정살인지 아십니까? 자, 먼저 이 부분이 삼겹살이고요. 삼겹살을 중심으로 안심, 등심, 갈비, 목심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정살은 바로 이곳. 이 돼지의 목과 앞다리를 연결해주는 이 부위를 항정살이라고 합니다. 항정살은요, 아까 보셨듯이 이 선홍빛 마블링을 가지고 있는 귀한 돼지고기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삼겹살보다 지방량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항정살에는 단백질과 칼륨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던 항정살이 진짜 항정살이 아니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도대체 우린 어떤 고기를 먹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한 축산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항정살은 돼지의 어느 부위이며 한 마리에서 얼마나 나올까? 머리하고 앞다리하고 연결시키는 이 부위죠. 돼지의 목덜미 부분에 위치한 항정살은 목에서 어깨까지 연결된 근육입니다. 도축된 돼지에서 항정살을 얻는 과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목덜미 부분을 크게 떼어난 후 항정살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지방층을 일일이 걷어냅니다. 항정이 이제 이만큼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전부인가요? 이게 돼지 반마리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 요거 지금 항정 2개가 한 마리 분이 되는 거죠. 항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그 사다리꼴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으로 나와요.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의 항정살. 과연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한 마리 분에서 400g 미만으로 나오게 되죠. 한 마리에서 나온 항정살은 고작 360g. 지방과 근육이 층을 이루고 있는 삼겹살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항정살.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어떤 항정살을 판매하고 있을까?
한 번 맛보면 중독될 만큼 고기 맛이 좋다고 소문난 이곳.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특수 부위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이곳에서는 항정살 대신 목 항정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가격은 180g에 11,000원. 저희 뭐 항정살이랑 다른 거. 주문한 목 항정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좀 이상합니다. 언뜻 보면 삼겹살 같기도 하고 이전에 보아왔던 항정살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두꺼운 지방층 위로 돼지 껍질까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항정이 그 껍데기랑 같이 나오나요? 위를 어떻게 두꺼운 지방과 껍질까지 붙어 있는 항정살의 맛은 어떨까? 하지만 이곳의 항정살은 지방 제거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항정살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곳의 항정살.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작게 잘라놓으니 삼겹살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항정살. 이 고기는 과연 항정살이 맞을까? 우리는 다음 날 이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항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게 기름 부분이 되게 많이 벗겨서 작업을 해서 나갈 항정인 거잖아요. 우리는 껍데기처럼 나가요. 18년이. 오래되셨죠? 애견에서 살아가는데 바짝 구운 고소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들부터 쭉 다니시면서 드신 분들은 껍데기 맨날 찾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바짝 구워진 지방의 고소한 맛 때문에 오랜 단골 손님들이 즐겨 찾는 메뉴라는 이 집의 목 항정살. 항정살이라고 명시된 거래 명세서까지 보여줍니다.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일반적인 항정살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이곳은 진짜 항정살을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보기만은 16년 이상 장사를 했는데 가짜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니 항정살이라는 게 목에서 내려와가지고 앞다리살 이렇게 내려가는데 항정이 그거 이외에 어디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가짜는 없다는 주인의 이야기. 우리는 식육 판매점에서부터 가짜 항정의 존재를 찾기로 했습니다. 항정도 있어요? 얼마 정도 판매하세요? 항정이 있어요. 15,000원. 저희 조금만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 좀. 오늘 사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도? 항정살 자체를 볼 수 없었던 곳도 많았는데요. 이번엔 축산물 도매시장을 가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마친 돼지를 통째로 가져와 직접 부위별로 손질합니다. 항정이랑 얼마씩 하세요? 항정이요? 혹시 좀 더 저렴한 그런 건 없어요? 또 다른 도매시장. 항정 같은 경우는 얼마씩 하세요? 지금 시즌이니까 저희 거래처에 들어가는데 따라 부분이 살살 많이 안 나오니까. 아, 납품받기가 힘들다고요? 예. 만져도 되죠? 이게 지금 1kg인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오늘 한 마리. 아, 이게 한 마리분이에요? 한 300~400g 되겠네요? 혹시 싼 건 없어요? 저렴한 항정살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가짜 항정살이란 정말 없는 걸까? 우리는 돼지고기 유통업체를 찾았습니다. 예, 좀 보려고. 항정 좀 지금 못 구해가지고. 바로 고기를 보여주는 종업원. 그런데 이번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1kg에 얼마예요? 항정은 지금 눈에서 한 17,000원. 혹시 싼 건 없어요? 저렴한 항정살을 찾자 냉동 창고에서 무언가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품을 들여다보니 조금 전 봤던 항정살과 별로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제품은 무엇일까? 이게 뭐예요? 항정이에요? 부항정. 예? 부항정. 항정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튀어내는 부위가 항정이 이제 정밀에서 떼내는데 좀 머리 쪽에서 떼내는 거랑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떼내는 게 있는데 위치가 틀려서 그런 건데 생긴건 똑같아요. 얼마 정도? 한 3,000원 정도 싸가지고. 항정보다요? 네네. 뭐 저기 뭐 하겠어요. 저렴한 가짜 항정살은 존재했습니다. 두 항정이란 부위가 실제 판매되고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두 항정의 사진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항정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두 항정, 항정살의 한 종류인 걸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항정살은 돼지고기의 앞다리에 속한 부위로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근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두 항정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 항정은 정식 등록된 부위가 아닌 돼지 머리에서 나온 부산물일 뿐인 겁니다. 예? 아, 이거예요? 두 항정, 그래요? 즉 머리 항정을 찾자 바로 물건을 보여주는 직원. 이게 거의 항정이랑 똑같다고 나가는데 일단 물건 더 싸고요. 얼마나 났다? 7원, 9,500원이요? 저희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제가 봤을 때 원가로 들었을 때 15,500원 정도 냉장. 항정살과 똑같다는 두 항정. 일반 항정살 가격에 비해 40%나 저렴합니다. 어느 부위에 그럼 이거는? 똑같은 항정이랑 항상 나가는 부분이에요. 항상 나가는 부분인데 좀 더 이제 머리 쪽으로 작업을 해서 조금 더 튀기다고 일반 항정보다는. 아 이거. 더 머리 쪽에 있다? 네. 그래서 모르는데. 항정살 홍보에 열을 올리는 직원 옆으로 보이는 상자. 돼지머리 항정이 100% 들어간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그럼 식당에서도 판매하는 건가요? 지금 직접 이 나가고 있는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 거래처는 손질해서 부위용을 아예 팔고 있어요. 아, 부위용. 네. 부위용으로도 거의 항정이랑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이 업체의 두 항정을 구입해봤습니다. 진짜 항정살과 두 항정,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구입한 두 항정을 열어보니 한 뼘 남짓한 길이의 고기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반적으로 봐왔던 항정살과 비교해봤습니다. 항정살은 둥근 모양인데 비해 두 항정은 다소 길쭉한 모양을 띱니다. 그렇다면 그 단면은 어떨까요? 먼저 두 항정을 썰어봤습니다. 이게 두 항정의 단면입니다. 군데군데 마블링이 형성돼 있어 언뜻 보면 진짜 항정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항정살과 두 항정을 비슷한 두께로 썰어서 동시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 항정살이고 어떤 게 가짜 항정살인지 여러분은 구분이 가십니까? 왼쪽의 세 점이 진짜 항정살입니다. 이렇게 한데 섞어 놓으면 더욱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진짜 항정살과 그 형태가 유사한 두 항정. 이 두 항정은 머리의 어떤 부위에서 얼마나 나오는 것일까? 축산 전문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 항정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어디 부위인 건가요? 이제 돼지 머리하고 앞다리하고 연결되는 부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부위하고 이 부위가 되겠네요. 두 항정은 목덜미 바로 위에 머리 쪽으로 붙어 있는 살입니다. 돼지를 도축할 때 절단하는 돼지 머리에서 정형한 것이 두 항정. 주위의 지방을 제거하니 우리가 구입한 제품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지육에서 떼어낸 항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머리에서 떼어낸 항정은 이렇게 길쭉한 모양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정 손질하기 전에 이제 기름들은 아주 하나의 덩어리로 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 항정 안쪽의 기름들은 이렇게 우들우들하면서 좀 기름이 지저분하죠. 지방의 형태가 확연하게 다른 모습. 그렇다면 두 항정은 돼지 한 마리에서 얼마나 생산되는 걸까? 368g. 항정살과 차이가 없습니다. 생산량은 이처럼 같은데 왜 가격이 2배나 차이 나는 걸까? 지육 같은 경우는 그 반출에 관련한 이제 규정 같은 것들이 좀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통제가 있는데, 돼지 머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약하겠죠. 내장류하고. 그러다 보니 지육은 유통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철저해요. 근데 돼지머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하죠, 아무래도. 원칙상 부산물에 속하는 두 항정은 제도적으로 관리가 소홀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단가 자체가 낮습니다. 이게 반값 항정살인 두 항정의 실체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가격도 다른 항정살과 두 항정. 그럼 맛에서도 차이를 보일까? 우리는 부위명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항정살과 두 항정을 시식하게 한 뒤 A와 B 중 더 맛있는 쪽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항정살 A를 선택합니다. 어떤 게 더 맛있어요? A가 좀 더 고소했던 것 같아요. B는 살이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먹던 고기랑은 조금 달라서 A가 더 맛있어요. 그런데 두 항정인 B를 선택한 사람도 꽤 많아 보입니다. B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B는 좀 쫄깃쫄깃하고 뭐랄까 좀 담백하다 할까? B가 좀 탱탱하고 끝맛이 깔끔합니다. 실험 참가자 208명 중 진짜 항정살이 맛있다고 답한 사람이 142명. 가짜 항정살인 두 항정이 맛있다는 사람들이 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항정살을 선택한 쪽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두 항정으로도 충분히 속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식당에서 두 항정을 항정살이라고 속여 팔고 있을까? 천겹살이라는 이름으로 항정살을 판매하는 이곳. 항정살 2인 주세요. 잠시 후 주문한 항정살이 나옵니다. 항정살과 비슷한 모양의 이 고기. 그러나 두꺼운 지방층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목살이랑 똑같은데. 모델에서 나오는 게 항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 목에서 나오는 거랑 다리에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목에서 나오는 항정살이란 혹시 두 항정을 말하는 건가요? 일단 맛과 외형으로는 두 항정 사용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이 집의 항정살. 우리는 주문한 항정살을 수거했습니다. 전국 100여 개의 매장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고기 전문 업체. 이곳의 항정살은 어떨까? 항정살의 가격은 1인분 180g에 11,000원. 비교적 저렴한 가격입니다. 돼지의 각 부위를 상세하게 표시해둔 메뉴판이 인상적인데요. 10여 분 후 항정살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초벌구이가 된 항정살을 손님상에 제공합니다. 이미 익혀 나왔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 우리는 생고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벌구이를 하지 않은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익히지 않은 생고기 상태의 항정살 덩어리가 나옵니다. 종업원이 가지고 나온 항정살을 유심히 살펴보니 덩어리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익숙한 모양의 덩어리도 있는데요.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부항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고기가 다르게 생겨가지고 똑같은 항정살인데 모양만 다르고 같은 항정살인데 모양만 다르다는 종업원의 말. 과연 사실일까?
6개 도시를 돌며 18곳의 식당에서 수거한 항정살. 우리는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장순환 식육 전문가와 박호재 호텔 조리학과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최고급 항정살을 제공한다던 이 식당의 항정살. 항정살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거는 100% 머리고기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항정살에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지방의 어떤 결합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흐물거린다 그럴까요? 굉장히 맥이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항정살은 어떨까? 항정살의 외부 지방은 굉장히 매끈한 형태예요. 매끈한 항정살의 지방과는 달리 흐물거리는 두항정의 지방. 자, 이 지방을 분리 한번 시켜볼까요? 네. 어떤 머리고기의 어떤 이 고기와 지방이 분리되는 부분, 이렇게 쉽게 지방이 떨어지거든요. 고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기와 지방이 쉽게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항정살입니다. 지방하고 분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방하고 고기하고 결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인위적인 힘을 가해도 지방만 분류시킬 수 없다라고요. 고기 부분이 찢어지는 항정살과 달리 지방이 깔끔하게 분리되는 두항정. 머리고기에 붙여있는 그 지방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머리고기 형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초벌구이한 항정살을 제공했던 프랜차이즈 업체. 덩어리 모양을 봐서는 두항정 사용이 의심됐었는데요. 과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이건 좀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딱 느낌이 오는데요. 이건 이제 좋은 부위의 항정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유통되고 있는 머리고기 부분에 있는 머리 항정살 같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항정은 거의 한 손바닥 정도 크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길이가 긴 거는 다른 부위라는 게 의심이 가는 거죠. 다른 전문가도 같은 의견일지 궁금합니다. 항정살은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부위가 아니에요. 약간 타원형식으로 성인 어떤 남성의 손바닥에 올렸을 때 거의 손바닥을 감싸는 부분이거든요. 100% 항정살이 아닙니다. 총 18곳 중 진짜 항정살을 판매한 곳은 5곳에 불과했고 무려 9곳에서 가짜 항정살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머리 항정이라고 의심했던 이 식당.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방문했습니다. 채널A 먹거리 엑스타일이라는 네. 확인해서 해보니까 항정살 부위가 아닌.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예. 거래 명세서에 항정살이라고 주문을 하면은 자주 와서 양정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항정살로 가져오세요? 네, 아니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항정살이라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거래 명세서를 보여주겠다는 직원. 항정 목살 다 나와 있었는데 직원의 말대로 거래 명세서에는 항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고기를 직접 확인시켜줍니다. 그런데 가져온 고기를 확인해보니 이전에 봐왔던 두항정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항정은 모양이 손바닥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길쭉하잖아요. 저희는 몸이 요소부터 부위는 안 써요. 돼지의 몸이 아닌 머리 부위만을 쓴다는 얘기. 목부터라는 건 그냥 머리고기 쓰신단 말이에요. 네. 저 고시 사항으로 항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항정살입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항정이라고 저는 알고 해서 정말 저희들이 뜨거운이라고 해서 냉장고에 쓰는 사람이에요. 메뉴판을 좀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 상의를 했어요. 저희들 상의를 해서 쉽게 해서 해야 되겠죠? 저는 몰랐던 부분이라 생각이 많았는데 두항정을 항정살인 줄 알았다던 이 식당은 메뉴판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2명 모두 두항정을 판매한 것으로 확신했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우리가 방문했던 매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프랜차이즈에는 어떤 항정살이 납품되는 걸까? 차량 한 대가 도착합니다.
유통업체의 것으로 보이는 초록색 박스. 직원은 가져온 고기를 매장에 내려놓고 다시 출발합니다. 해당 차량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고기를 취급하고 있을까? 서울에서 출발한 이 냉장차는 1시간을 넘게 달려 인천 외곽의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도착한 곳은 가짜 항정살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프랜차이즈의 가공 공장. 이곳에서 전국 각 지점에 고기를 공급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는 관할구청을 찾았습니다. 머리 항정포가 그리고 담당자에게 취재한 사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거 하나랑 모양이 좀 틀려요. 축산물 유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두항정이라고 표시를 해서 머리에서 나온 항정살이라고 표시해서 식당에 납품을 했는데 식당에서 그거를 일반 항정살로 속여서 판매를 했다면 그건 이제 식품위생법에 관할되는 저촉사항, 위법사항이 되겠죠.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협의를 마치고 관할구청의 축산물 위생 단속반과 함께 프랜차이즈 가공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구청에서 왔습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공장장님. 공장장님은 계세요? 가정이 저희가 지금 여기 그 식육 포장 처리를 하면서 주항정살을 그 일반 항정살로 유통을 시킨다는 그런 신고가 있어서. 요게 지금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해 봅니다. 어디서 들어온 거죠? 이거를 이제 육류 전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두항정인지 아닌지는 알 텐데 그냥 이건 항정인데. 랑 거래는 하시죠? 저희가 같은 경우는 수입상조. 다음에 가끔 항정살 쓰기는 썼어요. 네, 항정살 가져. 그게 어딨냐고요, 항정살이? 지금은 없는데? 없어요? 예, 안 써요. 지금은 거래하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 하지만 취재 당시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문제의 두항정을 납품받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항정살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이거 이거 단가 16,000원짜리요. 저거요? 예. 무슨 공급 안 했어요? 그러면? 공급 가끔 했는데 플래시로 15,200원짜리 들어온 적은 있어요. 지금은 안 받으세요? 예, 지금 거의 분량 공급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럼 고기는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다 쓴 거죠. 두항정은 공급 자체가 안 된다는 프랜차이즈 업체 직원. 단속반과 함께 공장 내부를 샅샅이 뒤지던 중 수상한 고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무슨 고기예요? 고기? 가브리 같은데, 가브리요. 가브리요? 예. 이거 한번 뜯어보실 수 있으세요? 네, 뜯어볼게요. 이 봉지에 든 고기는 과연 무엇일까? 봉지를 뜯자 두항정으로 보이는 길쭉한 모양의 고기가 나옵니다. 들어서 보니 모양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매장에서 제공했던 그 두항정과 매우 흡사한 모양. 가브리살이라고 했던 고기는 결국 두항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지금 항정살이죠? 네, 항정살 같은데? 근데 왜 아까 가브리라고 해간다고 잘 모르잖아요, 저도. 게다가 두항정을 가공하여 항정살이라는 라벨을 버젓이 붙여놨습니다. 유통업무 책임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항정을 두 종류를 받아요. 냉장용, 냉동용 이런 식으로. 이 업체는 단가 9,700원짜리 두항정과 14,600원짜리 항정살 두 가지 모두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황정으로는 들어온 건 맞잖아요. 확인. 네, 그렇죠. 그럼 나갈 때도 주황정으로 나가세요? 그렇죠. 그것 좀 확인하세요. 저희 지금 작업 대기 중이에요. 스티커는. 스티커는 저기. 예. 스티커가 있어요. 이 기준대로 나가요, 저희는. 여기에 지금 두항정으로 표시된 영수증이 있어요? 없죠? 예, 그건 없어요. 기준대로 나간다는 책임자의 말과는 달리
두항정이 아닌 항정살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격이 차이가 나고 두항정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일반 항정하고 다른 거라는 건 아시는 거 아니에요? 두항정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그게 다른 국인인지는 몰랐고요. 일단. 두항정을 항정살로 해서 판매를 네. 했었을 경우에는 네. 위법사항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싶으면은 알고 나가지 않았죠, 절대. 두항정하고 항정살은 부위 모양 자체부터 틀려요. 자,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 네. 확인하셨잖아요, 방금 내려가셔가지고. 유통 책임자의 말과 달리 공장에서 확인한 두항정은 일반 항정살과 한눈에 봐도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래도 자꾸 발뺌만 하시겠습니까? 두항정을 항정살로 속여서 판다면 그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위법사항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머리 항정, 즉 머릿고기를 항정살이라고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일부러 부위를 속여 판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 앞에는 방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머리 항정과 진짜 항정살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로 보면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진짜 항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머리 항정입니다. 모양에서 많이 틀리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방입니다. 먼저 머리 항정, 이 지방은 질척질척한 느낌입니다. 지방도 굉장히 질기고요. 그런데 반면에 진짜 항정살의 지방을 좀 한번 보실까요? 진짜 항정살의 지방은 아까 머리 항정에 비해서 훨씬 더 탄력 있고요. 흐물거리는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훨씬 좋은 지방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썰기 전에는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썰어서 단면을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게 머리 항정이고 어떤 게 진짜 항정살일까요? 여러분은 구별이 되십니까? 정말 속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 머릿고기도 먹을 순 있습니다. 다만 부산물로 분류되어 있고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업체는 머리 항정이 항정살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질 낮은 값싼 고기를 비싸게 판매한 건 뒤집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머릿고기를 항정살로 둔갑시키는 잔머리는 반드시 들통납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가 돼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겨울철 간식들이 있습니다. 흔히 길거리에 판매하는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또는 이 뜨거운 어묵탕 이 정도가 생각나실 텐데요. 사실 겨울에 먹는 영양 간식이라면 예부터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그친다는 바로 이 곶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먹거리. 저도 이맘때면 참 많이 먹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감을 깎아서 이 2달 정도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서 정성스럽게 말리면 이 감이 이렇게 예쁜 꽃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 앞에는 2가지 색깔의 꽃감이 있습니다. 한쪽은 빛깔이 아주 고운 다홍색 곶감이고요. 다른 한쪽은 좀 특이합니다. 젓갈색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거의 까만색에 가까운 이 곶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 할머니께서 만들어 주시던 곶감은 이 까만색 곶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곶감은 대부분 이 다홍색 곶감이죠. 뭐 확실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선물을 할 때는 이 다홍색 곶감을 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도대체 이 두 곶감의 색깔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분명 이 안에는 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숨어 있을 겁니다. 먹거리 엑스파일,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곶감 본색입니다. 우리는 먼저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건조 과일이 진열되어 있는 곳에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곶감 선물 세트가 보입니다. 이거 다 곶감이에요, 지금? 모형이에요. 여기 세 종류 있는 거예요? 되게 빨갛게 나오는 거는 왜 그런 만드는 과정이 다른 것 같아요. 건조 과정을 어떤 거 손님들이 제일 많이 선호해요? 색깔 원하시는 분들은 밝은 색을 찾으시는데 색깔 이쁜 거만.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어떤 곶감을 추천할까? 작년 제품이지만 다홍색을 유지하고 있는 곶감들. 모양도 색깔도 큰 차이 없이 균일합니다. 빨갛네요. 아까 저거 실물도 그렇고 되게 들어가네. 원래 어른 스케일 먹고 좀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만드는 거. 요즘에는 디스플레이들이 어른들은 또 뚜껑 어렸을 때는 막 집에서 많이 하니까 이게 집에서 많이 걸려서 뚜껑이를 안 해서 엄마게 되고 안 좋다니까. 기계로 곶감을 생산하기 때문에 붉은색이 나온다는 이야기. 과연 건조 방식에 따라 곶감의 색은 달라지는 것일까? 다른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더 둘러봤지만 곶감의 색깔은 한결같이 다홍색뿐이었습니다. 과연 곶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우리는 곶감을 생산하고 있는 한 지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중순, 수확기에 맞춰 감나무에는 풍성하게 감이 달렸습니다. 올해 감 농사는 작년에 비해 기후 조건이 좋아 대풍을 맞았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감을 따기 시작하는 농장 관계자. 긴 장대를 이용해 나뭇가지 사이를 흔들면 튼실한 감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곶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가져라. 예. 감 따는 거는 이런 게 나고, 이제 안에서 이제 껍데기, 박피를 하지. 껍데기를 따야 되니까. 이런 게 단단하잖아. 네. 여기 이제 껍데기 깎아가지고 말라야 곶감이. 껍질을 깎아 말리기만 하면 정말 이처럼 고운 다홍빛 색깔의 곶감이 만들어지는 걸까? 감 따는 작업이 끝난 후 실내 건조장으로 이동해 다음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도착한 곳은 곶감 만드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컨테이너 창고입니다. 아, 이것들이 오늘 다 따온 감들이에요? 한쪽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 상자들.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잠시 후 곶감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감 껍질이 자동으로 깎이는 이 기계는 곶감을 대량 생산하는 데 필수 요소. 단 5초면 매끈한 속내가 드러납니다. 껍질만 거질로 이제 끝이 나야 하네. 이제 자체 기가 이제 건조시키는 방법 같잖아. 이제 남은 건 자연 건조뿐이라는 주인. 이거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요거는 거의 이제 곶감 수준으로 넘어갔지. 이제 저쪽에 거는 이제 방건시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요거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건시 나와. 곶감 나와. 이미 건조가 진행되고 있는 감의 상태.
매끈한 표면에 선명한 다홍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조장 내부 바닥에서 가열 도구와 그릇이 눈에 띕니다. 자연 건조만 남은 이곳에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알 수 없는 흔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타래 밑에 놓여 있는 노란색 가루.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먼저 근처에 있는 농약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 꽃감 할 때 뿌리는 약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황. 네? 황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곧바로 황을 가지러 가는 주인. 이거를 금방 갖고, 네. 이거는 키워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만큼은 더 이거를 붙이가 아니고, 가을 밴드를 불이 붙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연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비누를 싸가지고, 네. 한 30분 정도. 향을 내기요. 그러면은 안 검어져요. 그래야만이 같이 그대로 있어. 건조장에서 봤던 노란색 가루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황이었습니다. 곶감의 갈변을 막기 위해 이 황을 태워 훈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 기업 꽃감 만드는 분들은 다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2번 내기는 사람들이고 3번 내기는 사람. 그럼 뭐 정해진 뭐 양 같은 건 따로 없고? 그냥. 다른 농약사에선 어떻게 얘기할까? 꽃감을 깎으면 윤기가 황이라는 거 있어요. 약간 피워야지. 그게 이제 색깔도 곱고 배들향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말리면 다 시커매져요. 곰팡이도 생기고. 이게 지금 거기가 제대로 말라서 그냥 말려놓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니까요. 그게 안 된다네. 황으로 어떻게 감을 훈증하는 걸까? 우리는 다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캄캄한 밤인데도 곶감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천을 가져와 감탈의 주변을 감싸기 시작하는 업주. 천 가장자리의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이 야밤에 무슨 일이 남은 건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번엔 다른 쪽을 향해 발길을 재촉합니다. 그리고는 웬 하얀 포대 앞에 멈춰서는 업주. 이게 이제 황이라는 거. 이제 좀 너무 비싸가지고 물질을 좀 내거지. 사람들은 한 10g 정도 들어요. 저만큼 저기 둘러서. 예. 아, 이 정도? 뭐 정해진 양이 있나? 예. 들어가는 양이 다 있어요. 농약사에서 이야기했던 그 황입니다. 포대에는 인화성 고체, 피부에 자극을 일으킨다는 유해 위험 문구가 나와 있고 화기엄금과 위험 등급 2등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약 10g의 유황을 덜어내 곶감을 덮어놓은 천막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붙일 차례. 파란 불꽃을 내면서 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 놔두마. 이제 연기가 안에 같이요.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5분 정도요. 금방 끝나네요. 네. 한 5분 동안 냉기가 탁 올라가면 냉 자체가 밀봉을 시키면 이 안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면이에요. 이게 카바를 하는 거죠. 이거 연기 때문에 그런지 코가 조금 맵네요. 야, 이 연기 이거 뺄 때는 대단히 미워. 꼼꼼하게 천막을 둘렀지만 속수무책으로 새나온 연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5분 정도가 지나자 훈증이 끝났는지 천을 걷기 시작합니다. 황연기가 농장 주인의 얼굴을 뒤덮으며 사방으로 퍼집니다. 진짜 좀 맵네요, 이게 냄새가. 네. 좀 맵죠. 이 농기들이 얼마나 고생합니다. 어우, 매워. 아, 쾌쾌하다. 훈증을 마친 감. 이제야 비로소 건조 과정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농장. 이곳에선 곶감을 어떻게 만들까?
훈증 여부를 알기 위해 건조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부지런하게 타래에 감을 걸고 있는 직원들. 우리는 그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훈증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도 이게 있구나. 그런데 한쪽에서 무언가를 손질하고 있는 직원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서 보니 황조각을 잘게 부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좀 있지 말아봐요. 우리가 지켜보는 게 불편했는지 황을 담은 그릇을 들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 직원. 우리는 멀리서 남자의 작업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황 훈증을 준비하는 직원. 미리 쳐둔 천막 안으로 그릇을 집어넣습니다. 연기 나오네. 와, 죽겠네, 뭐. 가까이서 조금만 맡아도 코와 목이 따끔거리는 독한 황연기. 10분 후 직원이 다시 와서 천막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황연기가 건조장 안에 자욱하게 퍼집니다. 그렇다면 황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성냥과 고무, 살충제, 화학약품 등의 대표적인 원료로 쓰이는 황. 황은 상온에서 노란색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여기에 불을 붙이면 황과 대기 중의 산소가 결합해 이산화황이라는 매우 강하고 독한 냄새가 나는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곶감의 붉은 색깔을 보존하고 곰팡이를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산화황. 이는 곶감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 1980년대부터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이산화황을 이르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황산가스. 대표적으로 석탄과 석유를 연소할 때 나오는 기체로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쁜 곶감을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산화황.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떨까? 추운 바람을 견디며 겨울을 나고 있는 말린감들. 겉모양으로는 훈증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이건 또 훈증 같은 건 안 해요? 훈증 같은 건 안 하고? 아, 그럼 이 훈증은 언제예요? 훈증은 언제예요? 훈증이 뭔데요? 저기, 황으로 이제 연기하는 거. 아, 그래요? 두 사람 모두 훈증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과연 유황을 사용하지 않고 곶감을 만드는 것일까? 흔적을 보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금방 눈에 띄지 않는 도구들. 그런데 반대편 공간에서 익숙한 색깔의 가루가 보입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은 분명 유황가루. 훈증이 뭔지 모른다던 직원의 대답이 무색하게 훈증 준비를 마친 그릇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곶감의 갈변을 막고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 유황 훈증은 필수 같아 보입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곶감 산지. 여기는 곶감과 반건씨를 비롯해 감 말랭이까지 생산하는 가공 공장입니다. 아, 이거 이쪽이에요? 만드는 방식이 곶감과는 조금 다른 감말랭이. 과연 이 상태에서 말리기만 하면 완성되는 걸까요? 그런데 건조장으로 향하던 도중 어디선가 익숙하게 나는 유황 훈증 냄새.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건조실 안이 이미 유황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곶감뿐만 아니라 감말랭이 또한 유황 훈증을 피할 수는 없나 봅니다. 유황 냄새가 너무 세네.
유황하면 뭐가 도움이 돼요? 실증이. 색깔이 안 돼가지고. 저게 생과니까, 변질되니까 이제 저걸 하면 변질이 안 돼. 다른 농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어느 정도 넣어요, 저기는? 여기 아, 올라오네. 곶감의 상품성과 직결되는 유황훈증. 그렇다면 황을 태울 때 나는 이산화황은 식품에 써도 괜찮은 것일까? 곶감에 보통 유황훈증이라고 해서 이제 이산화황을 이제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산화황이라는 거는 식품에 써도 되는지. 그 아황산 나트륨 계열의 이제 뭐 사용 기준 같은 것들은 첨가물 공식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식품 첨가물로 등재되어 있는 이산화황은 건조과실 1kg당 1g 이하로 잔류할 때 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는 첨가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재한 곳의 곶감 속 이산화황 잔류 수치는 얼마나 나올까? 작년에 생산한 7개의 곶감을 실험한 결과 최소 6ppm부터 최대 187ppm까지 나왔습니다. 식약처 기준인 1000ppm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 그러나 전문가는 이 잔류량도 소비자가 알고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EU의 경우에, 유럽의 경우에는 10ppm만 첨가가 되더라도 알러지 주의 표시를 합니다. 알러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10ppm 이상일 때 알러지 반응 전식 환자에게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유럽에서는 10ppm 이상의 이산화황이 포함되어 있음을 식품에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곶감은 이산화황이 얼마나 잔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장마다 사용하는 황의 양과 훈증 시간이 제각각이라는 건데요. 잔류 기준이 있다면 혹시 황을 사용하는 양도 정해져 있지 않을까? 농촌진흥청에서 배포하는 영농자료에 따르면 감의 훈증 처리는 1세제곱미터에 밀폐된 훈증실 기준으로 원료 100kg에 15에서 20g 정도의 유황을 15분간 훈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훈증할 때 유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 한 10g 정도 들어가요. 70g 정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는 생산자들의 작업 환경. 우리는 이 생산 환경이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게 찾아가 취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유황을 많이 쓰네요. 이제 아방스 가스나 이런 부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들한테도 굉장히 유효하게 기관지 쪽에 안 좋고 또 염증만을 통해서 기존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보호구라든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취재 도중 이산화황을 직접 흡입하고 심한 기침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권고하는 대로 훈증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황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상자를 이용해 가로, 세로, 높이 1m의 공간을 만든 후 15g의 황을 넣고 15분간 훈증했을 때 이산화황 농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세팅해놓은 장소에서 그 감이 훈증되는 그 안의 농도 하나랑, 그리고 이제 훈증될 때 그 작업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이산화황의 가스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급하시는 동안 이산화황에 노출되는 그 가스량을 측정을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2가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기가 새지 않도록 천막으로 상자 주변을 덮은 다음 미리 덜어둔 황에 불을 붙여 훈증을 시작했습니다. 훈증 시간은 정확히 15분.
그 사이에 이산화황 수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훈증이 끝나고 천막을 걷어내자 연기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직접적으로 맞게 되는 가스 때문에 이번에도 심한 기침이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가스가 너무 생각보다 굉장히 독하네요. 과연 이산화황의 농도는 어떻게 나올까? 먼저 천막 내부의 이산화황 농도는 316 ppm. 그리고 4분간 천막을 걷어내며 훈증실 근처를 맴돌았던 제작진의 장치에는 39 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따르면 아황산 가스의 노출 기준은 15분 동안 5 ppm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제작진의 실험은 이제 4분간 진행되었는데 이를 15분 평균 값으로 환산하자면 약 한 10 ppm이 되는데 이는 단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이제 아황산 가스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환기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유황을 쓰지 않고 꽃감을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는 일명 무유황 곶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한 농장. 유황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곶감이 나오는 것일까? 생산 방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곶감을 어떻게 손질을 해서 곶감이 생성이 되는지를 조금 현장에서 좀 보고 싶어갖고요. 참치는 감을 깎아가지고 갈아내고 이게 유황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놓고 내비두고 갈아서 이거는 이제 간이 말라는 게 아니고 붉은 맛을 나는 게 있어요. 옛날 방식이에요. 훈증 처리 없이 건조를 하면 색깔부터 어두워진다는 주인의 말. 자연의 힘으로만 만들다 보니 애로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카탈로그인데 이게 자연 건조시키면 감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저런 색깔이 며칠 지나면 이렇게 변해요. 여기도 보면 약간 세이브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 그죠? 네, 파란 푸른 곰팡이야 이게. 날씨가 안 좋고 애들은 실장이 좀 많아요, 저희가. 보통 저작년 같은 경우는 60%는 70%가 곰팡이 나서 버리죠. 매년 그렇게 한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별다른 화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곶감에 곰팡이가 피는 일은 부지기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유황 곶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정 처리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고기 좋은 분야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난 잘해서 해가지고 먹고, 농약 안 쓰고, 이제 용수를 쌍과 작성에 있는 가시들을 알고 사는 거예요. 손해가 있더라도 자연 그대로의 먹거리를 만들고 싶은 농부의 마음. 그러나 아직까지 무유황 곶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곶감은 판매의 90%가 판매용이에요. 우리나라는 모든 농산물이 포기해가지고 고기가 안 좋으면 또 다른 곶감 농가. 이번에는 유황 처리를 한 곶감과 무유황 곶감 두 가지 모두 생산하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유황 처리하는 게 칙칙한 황색빛이 도는 무유황 곶감에 비해 밝은 주황색을 띠고 있는 유황 곶감. 우리는 굳이 두 종류를 생산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상에 여기 붉은 이런 오렌지색이 더 가까운 색이 많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니까는 이게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보면 이게 이 색깔이 원래 자연적인 색깔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아시고 일반적인 시중에 95%는 이렇게 유통되고 있어요. 안 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안 좋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그냥 밝고 순하게 보이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유황처리 많이 하면 이것보다 색깔이 더 진하게 나와요. 예쁘지 않아 대접받긴 어렵지만 그래도 서서히 무유황 곶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무유황 제품을 100% 소비만 가능하면 저희는 이게 더 하고 싶어요. 오히려 유황처리 안 해도 더 간단하거든요. 칙칙하고 좀 낯설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연 그대로의 곶감 색깔입니다. 실제로 한 곶감 주산지에서도
유황을 대체할 훈증 방법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황 훈증 대신 프로폴리스, 한방약재 등 다양한 천연재료를 곶감에 접목해 무유황 곶감 생산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황 훈증을 하지 않은 여러 농가들 가운데 좀 더 독특한 방식으로 곶감을 생산하는 한 농가를 알게 됐습니다. 건조 중에 생기는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로니아 열매를 사용해 감을 말린다는 건데요. 생산 과정을 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채널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20년째 어머님과 함께 곶감을 만들고 있는 박희석 씨. 곶감의 껍질을 벗기는 일도 일일이 손으로 작업합니다. 정성 들여 작업한 곶감. 어떻습니까? 예쁘지 않나요? 사실 저희 집은 그 길가집이라서 지나가는 분들이 다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집은 곶감이 왜 시커먼냐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전에 어머니도 계시면 어머니도 다른 집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하기도 했어요. 유황 조금이라도 예전에 썼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유황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딱 그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혀 쓰지 않아도 그 색상이 조금 못할 뿐이지만 옛날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 곶감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곶감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은 이 아로니아 액기스를 가지고 곶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 아로니아에 황산화 물질이 많다는 자료를 접한 후 곶감에 접목해봤다는 박희석 씨. 아로니아는 베리류의 열매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곶감에 생기는 곰팡이를 방지하면서 기능성 물질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오랜 연구 끝에 본인만의 노하우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감을 여기다가 2분 내지 3분 정도를 침질을 합니다.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담가 놓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담가 놨다가 한 2분 3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건져서 이게 수분이 빠질 때까지 뒀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걸게 되죠. 유황 훈증 대신 택한 아로니아 곶감은 생각보다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원액에 담가뒀던 곶감을 이제 자연에 맡길 차례. 바람과 시간만이 지나간 곶감은 과연 어떤 색일까요? 말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곶감의 모습입니다. 한쪽 면이 까맣게 됐지만 그 자체도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감을 하나씩 정성 들여 걸기 시작합니다. 다홍색보다는 어두운 갈색에 가까워지는 박희석 씨의 곶감. 올해가 지나 완성이 되면 이보다 더 어두운 색깔이 된다고 합니다. 감을 다 걸고 나면 또 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넣으신 거예요? 예, 아로니아 액기스. 아무리 항산화 물질이 많다곤 하지만 유황 훈증을 따라가긴 어려운 법. 그래서 말리는 동안 총 4차례 정도 아로니아 원액과 주정을 섞은 액체를 뿌려줘야만 곶감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 곶감 이런 모습을 보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빨간색보다는 자연스러운 색깔. 아름답죠, 사실. 지금 이 색깔들이요? 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움이 사실 아름다움이죠. 인위적인 화학 처리 대신 사람과 자연의 손길만 깃든 곶감의 색. 어떨지 궁금하시죠? 화려하진 않지만 자연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박희석 씨가 생산한 곶감입니다. 어둡지만 어딘가 정겹고 자연스러운 이 색이 우리가 알아야 할 곶감의 본래 색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는 약간 거무튀튀해도 사실 이 곶감을 잘 먹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눈으로 먹는다고 하듯이 이 선홍색 빛을 띤 곶감을 너무나 선호하기 때문에 이 생산자들이 유황 훈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선호하지 않는가 이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소비자분들도 너무나 색상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건강을 생각한 먹거리,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곶감의 붉은 빛을 유지하고 또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유황 훈증. 이 방법은 곶감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가공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농업진흥청에서는 이 훈증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생산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 기준은 법적인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마다 사용하는 유황의 양과 훈증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사실 이산화황 잔류 기준만 지킨다면 이 훈증 방식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험한 곶감에서도 다행히 이산화황 수치가 잔류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곶감 잔류 기준은 1000ppm인 반면 유럽은 식품의 이산화황이 10ppm 이상일 경우 알레르기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황은 미량의 잔류만으로 천식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생산성이 좋다 하더라도 연기를 직접 흡입하는 생산업자들의 건강도 심히 걱정됩니다. 훈증 처리를 하지 않은 곶감, 이산화황이 들어있지 않은 곶감. 겉보기에는 정말 새까맣고 못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식욕이 당기는 그런 색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김새랑은 정말 맛이 다릅니다. 은은한 단맛도 좋고요. 쫄깃한 식감, 그리고 이 감의 향기까지 입안에서 맴도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산화황이 없다고 그래서 더 천연의 맛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곶감 색깔 조금 안 예쁘면 어떻습니까? 더 건강한 곶감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만 바꾸면 우리의 건강도, 생산자의 건강도, 모두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먹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곶감 본색은 이색입니다. 곶감 본색은 이색입니다.